2월의 매서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가르며 불어왔다. 병사 카이는 얼어붙은 흙길을 밟으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두툼한 군복조차 바람의 칼날을 막아내기 어려워 그는 목깃을 바짝 올려 추위를 견뎠다. 눈앞에 펼쳐진 위클로 산맥은 먹빛에 오래된 거대한 덩어리 같았고 낮게 드리운 구름이 산본구리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 밤도 아무 일 없는 보초 근무겠지. 카이는 혼잣말을 흘리며 입김이 흰 안개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숲 이륙을 번 감시 초소는 작은 회색 건물 몇 채에 불과했다. 아일랜드는 전쟁의 중립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독일 잠수함과 영국 독일 전투기가 종종 영공을 침범했기에 경계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었다. 초소 앞에 다다르자 중사 켈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시간 딱 맞췄군. 켈리는 회중시계를 확인하곤 미소를 지었다. 차라리 다른 데 있기를 바라는 눈치로군. 카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알스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이 더 그립습니다, 중사님. 켈리의 구릿빛 얼굴에 순간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곧 표정이 굳어졌다. 요즘은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특히 이 산속은 더 그렇지. 작은 초소 안은 단출했다. 낡은 책상 위에 근무일지와 무정이, 그리고 몇 가지 기상 관측 장비가 전부였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계곡과 산본구리들이 고요하게 내려다 보였다. 보고할 만한 일은 없습니까? 카이가 물었다. 조용하기만 하네. 켈리가 대답하다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까 마을에 사는 메리 아주머니가 계란을 가져다 주고 갔는데 그분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 산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불길하다고. 카이는 피식 웃었다. 또 그 이야기군요. 제 할머니도 어릴 적 저를 무섭게 하려고 그런 전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말은 가볍게 흘려들을 게 아니지. 켈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산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네. 저승사자를 알리는 울음소리라고도 하지. 게다가 최근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는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흘 전 머피 하사가 당직 설 때도 그 소리를 들었다더군. 여인의 애끓는 곡성이 산 정상에서 울려 퍼졌다고 말이지. 사람 목소리 같지도 짐승 소리 같지도 않았다더라. 머피가 원래 술을 좀 좋아하니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지만 난 이 산에서 15년을 근무했어. 그리고 단언컨대 이곳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오늘 밤은 정신 바짝 차려.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기록하고 즉시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중사님. 카이는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켈리가 사라지자 카이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돌 속의 검이었다. 잠시 현실을 잊기 위한 탈출구였다. 창밖엔 달이 떠올라 은빛으로 산과 계곡을 물들이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무렵 카이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소리나 올빼미 울음 같은 줄 알았다. 그러나 곧 명확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한 여인의 울음이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오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어디서 울려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동시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비통하면서도 아름답고 오래된 슬픔과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음성이었다. 카이는 급히 근무일지를 펼쳐 적기 시작했다. 0012 정체불명의 음성 발생, 여성의 울음소리, 출처 확인 불가, 강도 점차 증가. 그는 무정의를 움켜쥐었다. 여기는 27초소 본부 응답하라.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 가능성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곡성은 산을 뒤흔들듯 커졌다.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며 카이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듯 외쳤다. 여기는 27초소다. 누구 없습니까? 지원 요청한다. 응답하라. 그러나 곡성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고 밤은 더욱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울부짖는 듯한 비명이 절정에 이르자 그것은 마치 실제적인 고통처럼 카이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는 무전기를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멀리서 시작해 점점 커져오는 소리, 비행기 엔진음이었다. 카이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들어 달빛 어린 하늘을 훑었다. 비명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엔진 소리를 압도하려는 듯 더 커져갔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낮게 빠르게 날고 있었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 속에서 세었다. 7, 9, 12. 독일 폭격기였다. 그는 급히 무정의를 잡았다. 긴급 상황 27초소에서 본부 호출. 동북쪽에서 다수의 적 폭격기 접근 중. 확실히 독일 폭격기입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곧바로 명령이 돌아왔다. 전 부대의 경계 태세, 전원 전투 준비. 카이는 경보종으로 달려가 줄을 세게 당겼다. 경보음이 비명과 엔진음에 뒤섞였다. 기지 곳곳에 불빛이 켜지고 고함과 발소리가 요란하게 퍼져나갔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첫 폭탄이 떨어지자 대공포가 곧바로 불을 뿜었다. 폭발은 하늘을 거짓 새벽처럼 밝히고 충격파가 관측소 창문을 흔들었다. 카이는 책상에 내동댕이 쳐졌고 서류와 기록장이 흩날렸다. 주여, 성모님.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서려 했다. 창문 너머로 또 다른 폭탄이 떨어지는 광경이 보였다. 하지만 조기 경보 덕분에 기지는 이미 대비되어 있었다. 대공포의 포화가 하늘에 불꽃을 그리며 퍼졌다. 독일기 한 대가 피격되어 불타면서 대열에서 이탈했고 긴 연기를 남기며 추락했다. 울부짖음은 여전히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외부 소리가 아니라 카이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절망적인 합창 같았다. 경고이자 탄식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카이는 놀랐다. 중사 켈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잘했어, 카이. 네가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면 모두 잠들어 있었을 거야. 어서 대피소로 내려가야 한다. 곧이어 폭발음이 크게 울리며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지금 당장 켈리는 카이의 팔을 붙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폭발과 포화 속을 휘청거리며 달렸다. 주변에서는 병사들이 자리마다 서서 하늘로 총격을 퍼붓고 있었다. 켈리가 고함쳤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챘어? 놈들은 낮게 날아서 레이더에도 안 잡혔을 텐데. 나 사실은 본 게 아니라 드럿 카이가 말하려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둘을 날려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행정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 주 대피소 안으로 뛰어들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바깥의 파괴음을 차단했다. 대피소 안은 병사들과 직원들로 가득했고 모두 창백한 얼굴로 비상등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카이는 구석에 앉아있는 메리 코너를 발견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다. 벤씨, 그들은 알고 있었어. 언제나 알고 있었지. 아침이 밝아올 무렵 기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되어 있었다. 연기가 건물 곳곳에서 피어올랐고 땅은 거대한 발자국처럼 움푹 패인 폭탄 구덩이들로 뒤덮였다. 그러나 조기 경보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부상자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카이는 여전히 몸을 떨며 버른 대령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철빛 머리를 한 대령은 예리한 눈빛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는 기록장을 책상에 내려놓고 물었다. 정리해보지. 카이 일병 당신은 독일 폭격기를 발견하기 전에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대령님.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 소리가 저를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폭격기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울음소리가 일종의 경고였다는 말인가? 버른 대령은 의자에 기대 앉으며 카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공식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당신도 알겠지. 예, 대령님.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켈리 중사도 최근 비슷한 보고가 있었다는 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버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어본 적 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파괴된 기지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주 벤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 특정 집안에 얽힌 영혼들이 죽음을 앞두고 나타난다고. 늘 어린애 겁주기용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 이후로는 모르겠군. 잠시 후 젊은 장교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대령님, 초기 정보 보고입니다. 버르는 서류를 빠르게 훑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수고했네. 나가도 좋다. 문이 닫히자 그는 다시 카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군. 어젯밤 독일은 다른 두 곳도 동시에 공격했다. 적군은 해안선을 따라 여러 곳을 공격했지만 우리 기지는 유일하게 조기 경보를 받았고 그 덕분에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카이는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망설였다. 지금 보고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번 대령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솔직히 말해보지. 카이 어제가었으면 산속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에 정신 감정을 지시했을 거야. 하지만 지난밤 이후로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똑같이 들었다네. 전 부대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바로 그 울음소리가 모두의 목숨을 구했지. 카이는 침을 삼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 대령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서류에 시선을 떨구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제부터는 더 경계해야 한다. 내 느낌으론 그 울음은 어젯밤 공습만을 경고한 게 아니야. 정보에 따르면 이번은 단순한 시험에 불과하다고 하네. 전쟁의 판도를 바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는 카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일병 아직도 그 소리를 듣고 있나? 카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바람을 타고 흐릿하지만 분명히 여인의 통곡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직도 들립니다, 대령님. 그들은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27번 초소는 극도의 긴장 속에 있었다. 복구 작업은 밤낮 없이 이어졌고 경계는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그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카이는 켈리 중사와 함께 야간 근무를 자주 섰다. 두 사람은 곧 깨달았다. 그 울음은 변했다. 더욱 절박하고 더욱 비통해졌다. 3월 초의 어느 매서운 밤, 메리 코너 할머니가 다시 초소를 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인사도 없이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내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켈리는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움켜쥔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들은 죽음이 가까울 때만 운다네. 길어야 하룻밤 이틀이면 사라지고 다음을 기다리지.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거야. 카이는 눈빛을 굳히며 지난번 경보를 떠올렸다. 폭격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라는 건가요? 할머니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같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폭탄보다 더 많은 죽음을 부르는 무언가지. 그날 밤 메리가 떠난 뒤 카이와 켈리는 최신 정보 보고서를 함께 확인했다. 이상 징후는 겹겹이 쌓여 있었다. 독일 잠수함의 활동 증가, 정체불명의 무선 신호, 심지어 아일랜드 중립지대에 침투한 독일 첩자들에 대한 소문까지. 놈들이 큰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 켈리는 지도를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렸다. 우리의 중립을 이용하려는 거야. 카이가 물었다. 그런데 폭격보다 더 끔찍한 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답은 사흘 뒤 가로채진 암호 정보에서 드러났다. 대령은 장교들을 불러 모아 발표했다. 화학무기다. 정보에 따르면 독일은 아일랜드를 방패 삼아 외딴 지역에 비밀 저장고를 세우려 한다. 지난번 공습은 단순한 시험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번 대령이 책상을 세게 치며 소리쳤다. 만약 놈들이 성공한다면 이곳에서 영국의 대도시들을 향해 화학 무기를 쏠 수 있다.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 카이는 소름이 돋았다. 그 끊이지 않던 통곡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닥쳐올 재앙을 미리 알리려는 것이었다. 4월 폭풍우 치던 어느 밤, 울음소리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울려 퍼졌다. 몇 시간 뒤 아일랜드와 영국 군대가 합동 작전을 개시했다. 위클로 산맥 일대에 여러 거점을 급습한 것이다. 독일 첩자들이 체포되었고 화학무기 저장 계획이 적힌 문서도 확보되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대가가 따랐다. 여러 아일랜드 병사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장례식에서 카이는 관들이 하나둘 땅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울음소리는 단순히 폭격을 알린 게 아니었다. 더 큰 참사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산과 숲은 고요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카이는 백발이 된 채 다시 위클로 산맥을 찾았다. 27번 초소는 오래전에 해체되었고 건물은 대부분 자연에 삼켜져 있었다. 그는 고요한 산중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언젠가 들려왔던 그 울음소리의 메아리가 아직도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그는 1943년의 밤들이 아직도 짙게 남아있는 옛 감시초소 자리 위에 서 있었다. 젊은 여성 역사학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일랜드의 비상시기에 발생했던 기묘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었고 꼭 이곳에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 카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쉽게 믿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공식 기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같은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그 경고 덕분에 기지는 구해졌고 화학무기 음모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왜 벤 씨가 이곳을 선택해 경고를 보낸 걸까요? 카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대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저도 그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산들은 아일랜드의 수많은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침략, 기근, 봉기. 어쩌면 벤 씨는 알았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화학 무기가 저장되었을 테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가득한 비극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바위 틈을 스치며 마치 여인의 속삭임 같은 소리를 남겼다. 옛날의 경고는 여전히 이 언덕 사이에 울리고 있습니다. 카이가 낮게 말했다. 이런 밤이면 아직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라 머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을 기억하시나요? 켈리 중사, 메리 코너번 대령.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카이의 얼굴은 회상에 잠기며 부드러워졌다. 그는 부러진 통나무에 앉으며 무릎과 관절이 소리를 냈다. 그들 각자는 그 시절의 기억을 한 조각씩 품고 떠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켈리 중사는 예순이 넘을 때까지 군에 남았지만 이 산맥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저 언덕 비탈에 작은 집을 짓고는 자신이 전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 코너는 1952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죽기 전날 밤 마을의 모든 개들이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그때 또다시 벤 씨의 울음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하는 듯한 부드러운 울음이었다. 번 대령에 대한 공식 기록은 1914년 이후 희미해졌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요. 카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화학무기 음모가 드러난 뒤 번은 집착하듯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파헤쳤다. 그는 벤 씨와 관련된 전설을 모조리 찾아냈고 군대는 그가 미쳤다고 여겼다. 그러나 번은 어떤 더 깊은 진실을 믿었다. 카이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사라에게 건넸다. 그것은 번이 1965년에 죽은 뒤 그의 딸이 카이에게 전해준 것이었다. 사라는 수첩을 펼치다 1944년 10월 12일에 기록에서 멈추었다. 글귀는 이랬다. 벤 씨는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죽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서 구했다. 그 화학 무기들이 이 고대의 언덕을 재앙을 파는 장소로 만들었을 것이다. 카이가 말을 이었다. 제가 조사한 기록들 속에서 벤 씨는 아일랜드에 운명이 걸린 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갈리는 기점에서 말이죠. 1943년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기지를 구하거나 독일의 음모를 막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벤 씨는 더 오래된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오래된 약속. 벤 씨는 그 약속의 목소리였지요. 사라는 눈을 수첩에서 떼지 못한 채 물었다. 그들이 왜 하필 선생님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카이는 긴 침묵 끝에 석양빛으로 물든 산 비탈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운명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는 저 위 언덕 마을 출신이었죠. 대기근 이전에 사라진 마을인데 어른들은 몇몇 가문이 벤 씨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혈통과 역사가 얽혀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흘려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귀 기울였으니까요. 전쟁과 혼란 속에서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곡을 스치며 풀을 흔들었다. 사라는 몸을 떨었는데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경고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카인은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벤 씨는 여전히 이 언덕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죠. 그는 사라를 바라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바꾸었다. 당신은 진실을 찾으러 왔지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사라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들었지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곳까지 온 진짜 이유 아닙니까? 순간 사라의 전문적인 태도가 흔들렸다. 어떻게 아신 거죠? 카인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계속 산본구리를 흘깃 보는 그 시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이며 먼 소리를 잡아내려는 그 모습, 바로 그 소리가 저를 예전 감시 초소로 이끌었듯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겁니다. 사라는 조심스레 삼켰다. 그럼 그들이 제게 무슨 말을 전하려는 걸까요? 카인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산길을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건 당신 스스로 찾아야 할 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설 속 요괴는 죽음만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선택을 경고하기도 하지요. 미래가 칼끝 위에 놓인 순간들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를 가리켰다. 이곳에서 본 것 들은 것을 글로 남길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세요. 어떤 이야기는 힘을 지니고 있고 힘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들은 석양 속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긴 그림자가 계곡을 덮고 멀리서 바람에 실려온 듯한 애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상상일 수도 기억일 수도 혹은 새로운 경고일 수도 있었다. 사라는 노트를 꼭 움켜쥔 채 귀 기울여 들었다.